경상북도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지원 사업을 확대합니다. 신혼부부는 최대 300만 원의 예식 관련 비용을, 임신부에게는 태교 여행 등을 지원합니다. 영주시가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중개보조원이 고용돼 있음을 알리는 스티커를 배부했습니다. 일부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를 사칭하거나 무자격 중개 행위를 시도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입니다. LG엘로비전 빅데이터 시스템을 통해 주요 이슈를 살펴봤습니다. 지난달 대구 경북은 대선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 지원 공약도 주요 화두였습니다. 제70회 현충일인 6일 오전 10시부터 1분 동안 묵념 사이렌이 울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경상북도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합니다. 경북도는 신혼부부 한 쌍당 최대 300만 원의 예식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지원을 이달 중에 시작합니다. 또 임신부를 대상으로 태교 여행 숙박비와 교통상품권, 여행 앨범 제작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지난달 30일부터 신청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경북도는 결혼과 출산, 육아, 일 생활 균형 등 4대 분야에서 청년층의 출산 부담을 줄이기 위한 관련 사업 20가지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주택 매매나 임대가 필요하면 흔히 부동산이라고 불리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찾죠. 그런데 이곳에서 일하는 직원 모두가 거래 중개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 아셨나요? 영주시가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안내 스티커 배부에 나섰습니다. 서희동 기자입니다. 지난 2023년 대구의 한 공인중개사에서 일하는 중개보조원이 전세 임대 입주자들에게 계약을 중개해 줄 것처럼 속여 중도금 등을 받아 가로챈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이 밖에도 다른 공인중개사의 자격증을 빌려 중개 행위를 하거나 수고비 명목으로 법정 수수료 이상의 금액을 요구하는 등 자격이 없는 사람의 불법 중개 업무로 피해를 보는 일이 드물지 않게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부동산 매물에 대한 안내와 계약 체결 등은 전문성을 갖춘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습니다. 중개보조는 중개사무실에서 간단한 사무 업무를 도와주며 계약에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중개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의 책임 없는 중개는 중개 사기 등의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중개보조원의 무자격 중개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영주시가 시민들의 피해 방지에 나섰습니다. 중개사무소에 보조원이 고용돼 있음을 알리기 위한 스티커를 배부하는데 경북에서는 처음입니다. 일부 중개보조원이 실장 등의 직함을 사용해 공인중개사와 혼돈을 유도하거나 무자격 중개 행위를 시도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겁니다. 특히 이번 조치로 시민들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역할을 명확히 알고 자격이 없는 사람과의 중개 행위를 피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출입문에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면 중개 의뢰인에게 중개보조원 고용 여부를 명확히 알려 무자격 중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한편 지난해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보조원은 반드시 의뢰인에게 본인의 신분을 알려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중개보조원과 개업 공인중개사 모두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빅데이터를 통해 우리 지역의 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5월 전국은 물론 대구와 경북에서도 정치가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홍하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5월 대구 경북 이슈 살펴봅니다. 공통 키워드 대선입니다. 6월 3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 이후 새 정부가 출범했죠. 연관 키워드로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이 함께 나왔습니다.
지난 3일에 진행됐던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이후 치러졌는데요. 비상계엄 이후 183일 만에 이재명 대통령이 역대 최다 득표로 선출됐고 당선이 결정된 4일부터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 키워드, 대구시장, 대선 후보, 홍준표 등 정치 관련 키워드가 많은데 이 중 전 대통령 살펴보겠습니다. 배경을 살펴보니 대선 사흘 전 탄핵으로 대통령직에서 내려와 대구 달성군 사저에서 머물고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문시장에 나와 김문수 후보를 언급하며 시민들을 만났던 게 화제가 됐습니다. 또 이재명 정부 출범 이전 TK 지역에서 나온 대통령이 5명이라는 점, 보수 성향인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전 대통령이 TK에서 모두 70% 넘는 득표율을 기록했는데 탄핵 이후 진행된 대선에서 보수 후보가 얼마나 득표할지도 당시 화제였습니다. 경북으로 가봅니다. 3개의 키워드, 경제, 후보, 사업이 눈에 띄는데요. 사업이라는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다양한 사업이 있지만 가장 언급이 많았던 건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 사업입니다. 2030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 중인데 홍준표 대구시장의 사퇴와 공공자금 관리기금 지원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신분이었던 지난 4월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의 활주로를 연장하고 화물터미널을 확대해 원거리 노선 운항이 가능한 공항이 되도록 하겠다고 SNS를 통해 언급한 바 있는데요. 17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 조달과 법적 근거를 어떻게 마련할지는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5월 빅데이터로 보는 대구 경북이었습니다. 제70회 현충일을 맞아 6일 오전 10시부터 1분 동안 묵념 사이렌이 울립니다. 이는 조국 수호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의 숭고한 애국 정신을 되새기기 위한 것으로 모든 국민이 묵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국에서 동시에 울립니다. 행정안전부는 사이렌 소리를 민방공 경보로 오인해 놀라지 말고 경건한 마음으로 묵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전남 여수에는 과거 전쟁으로 인한 아픈 역사가 잠들어 있습니다. 바로 이야포 두루겨 미군 폭격 사건인데요. 그날의 진실을 찾기 위한 희생자 유해 발굴이 74년 만에 첫 발을 뗐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6.25 전쟁이 발발한 지 한 달여 지난 1950년 8월 3일. 여수 안도 해상에서는 250여 명을 태운 피난선이 미군 전투기의 공격을 받고 침몰했습니다. 미군 전투기 4대의 무차별 폭격에 200여 명이 숨졌고 5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후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인근 두루겨 해상에서도 미군 폭격으로 고기를 잡던 어민 1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 2010년 진실화해위원회를 통해 당시 미군의 폭격이 불법적이라는 사실은 밝혀졌지만 두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은 진척이 없었습니다. 관련 자료가 부족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은 고령의 유족 소수만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3년에는 이야포 사건 당시 침몰한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을 조사했지만 의미 있는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7일 이야포 사건 희생자 유해 발굴이 시작됐습니다. 여수시는 오는 6월 말까지 이야포 인근에서 유해 발굴 작업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이후 유해가 발견되면 분석을 거쳐 세종 추모의 집에 안치할 계획입니다. 진화에다가 수차례 지금 유해 발굴 사업을 하겠다고 요청을 드렸는데 작년에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이제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국고사업으로 전액 국고사업으로 유해 발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유해 발굴이 진상규명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를 바로 인식하는 시민운동과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평화공원을 조성해 우리 지역의 아픈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진상규명과 위령행사 지원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 점점 알려지면서 지역민들이 이제 많은 관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반전과 평화, 그다음에 인권이 존재하는 그런 섬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평화공원을 좀 조성하고 그 학생들이 좀 다 이제 교육의 장으로 교육청에서도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이하포 사건 희생자 유해 발굴 작업이 깊숙이 묻힌 그날의 진실을 찾아낼 단초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뇌종양과 유방암, 피부암 등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확인된 검정콩이 재배될 전망입니다. 국립식량과학원에서 항산화 효과를 높인 검정콩을 개발해 내년부터 종자 보급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남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이 개발한 검정콩 품종 소만의 암세포 증식을 막는 항산화 물질 함유량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정콩 소만의 추출물을 뇌종양과 유방암, 피부암 세포에 처리했을 때 뇌종양 세포수는 52.2%, 유방암 세포수는 40.6%, 피부암 세포수는 58.4%가량 적었습니다. 동물 실험에서도 소만 추출물을 투여한 실험쥐의 피부암 종양 부피가 무처리보다 72.3% 작고 무게도 64.7% 적어 종양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뛰어났습니다. 소만에는 암 예방 효능이 잘 알려진 이소플라본 비배당체 함량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안토시아닌 함량도 기존의 고안토시아닌 품종이라고 알려져 있는 청자 5만큼 높기 때문에 이 둘의 시너지 이펙트를 통해서 암 예방 효과가 더 상승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만 품종은 재배 과정에서 쓰러지지 않은 장점이 있어 기계를 이용한 수확이 가능합니다. 또 나달이 잘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콩 재배 농가를 통한 대량 생산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쓰러짐에 강했어요. 쓰러지지 않으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수확이 많았겠죠. 그죠? 그러면서도 또 이제 기계 수확을 할 수가 있고 조기 수확에 좀 가능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농가들 입장에서는 좀 재배하기가 조금 이로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암세포 증식을 줄이는 항산화 물질 가운데 안토시아닌 함량은 기존 검정콩 품종인 청자 5호와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재래 검정콩보다는 2.8배 많은 소만 품종. 암 예방 효과가 알려진 이소플라본 비배당체 함량은 재래 검정콩 대비 2.9배가량 많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예천 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 주민 4,949명에게 약 17억 7천만 원의 군소음 피해 보상급이 지급됩니다. 예천군은 지난달 27일 예천군 지역소음 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전입 시기와 직장 위치 등의 기준을 적용해 보상 대상자와 금액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상 대상자에게는 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발송했고 오는 8월 말 신청자 본인 통장에 보상금이 입금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영양군이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무료 승차를 지원합니다. 영양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하고 사전에 무임 교통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교통카드는 오는 11일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자 본인이 신분증을 챙겨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의 경로우대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우대 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교통카드 기능이 해지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경산시가 이달부터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나 비용 없이 자동으로 가입돼 있고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상됩니다. 경산시는 개물림과 부딪힘 사고의 진료 보장 범위를 기존 응급실에서 일반 병의원으로 확대하고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보장 금액을 2천만 원으로 높이는 등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보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자연재해 사망과 자전거 사고 후유 장애 등 기존 항목도 유지돼 총 17개 항목에 대한 보험 혜택이 제공됩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를 통해 청구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